안녕하십니까. 피해서 소자를 이용한 초음파 가공에 대해 설명해 드릴 문승현입니다. 먼저 목차는 초음파 가공이 왜 나왔는지, 초음파 가공이 무엇이고, 기존의 가공과 어떤 점이 달라 장점으로 작용하는지, 초음파 가공을 위한 초음파가 어떻게 생기는지와 초음파 가공을 이용한 공정은 어떤 메커니즘으로 진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후 초음파 가공이 현재 어디에 사용되는지와 한계 및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한 제 생각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기존 가공 공정은 유리, 세라믹, 초경 합금 등 경질 소재나 취성 재료의 가공 시 공급 암호가 심하고 효율성이 낮아 새로운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아래 두 가지는 비슷한 측면입니다. 반도체, 항공우주, 의료기기 등 첨단 산업에서 미세 형성과 고정밀 가공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고온을 동반하는 가공 공정은 열적 손상, 잔류 응력 또는 소재의 물리적 성질 변화와 같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수지나 금속 모두 고온을 동반하게 되면 열적 변화로 인한 최적 변화로 가공 시와 식었을 때 치수 정밀도의 오차도 발생 가능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음파 가공이 나왔습니다. 그럼 초음파 가공이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초음파 가공은 20kHz 이상의 고주파 진동을 이용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방법입니다. 영상을 먼저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마 입자가 포함된 슬러리를 도포하고 공구가 20kHz 이상의 고주파 진동을 합니다. 이때 공구와 공작물이 가까워지면 비접촉식으로 연마 입자가 가공을 합니다. 이외에도 공구와 공작물 사이에 접촉식으로 가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초음파는 어떻게 생성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전에 수업 시간에 앞전 소자와 피해조 소자에 대해 배웠습니다. 복습해보면 앞전 소자는 자신이 변형되면 전기장을 형성하거나 전압이 걸리면 구조가 변형하게 되는 두 가지 특성을 갖습니다. 이때 초음파를 생성할 때는 전압을 걸면 구조가 변형하고 다시 해제하면 원래대로 돌아오는 특성을 이용합니다. 그 중에서 피해조 소자를 사용해 전기장 제어를 통한 스트레인 제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그린 간단한 초음파 가공 공정 계략도를 통해 초음파 가공의 전체적인 공정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워 서플라이에서 전기가 공급이 되고 하이 프리퀀시 제너레이터에서 고주파 전기 신호가 생성이 됩니다. 이 전기 신호를 일렉트로 메카니컬 트랜스듀서에서 받습니다. 일렉트로 메카니컬 트랜스듀서는 전기 신호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로 변환하는 장치로 여기서는 앞전 소자인 피해저 소자를 뜻합니다. 그 후 전달받은 전기 신호에 따라 피해자 소자는 고속으로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고 반복적인 팽창과 수축으로 고주파 기계적 진동이 발생하며 초음파가 생성됩니다. 그 후 울트라소닉 앰플리튜드 트랜스포머 홀은에서 진동을 증폭시킵니다. 이 증폭된 초음파는 공구로 전달되어 가공합니다. 슬러리를 사용하는 경우 한쪽에서 슬러리를 저장해 놓고 펌프로 끌고 공작물에 뿌려줍니다. 다음은 연삭 입자 크기와 공구 압력에 따른 소재 제거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해당 자료의 내용은 메쉬 넘버와 공구 압력에 따른 소재 제거율의 변화를 나타냅니다. 이것은 실험용 초음파 가공기의 제작 및 가공 실험에 관한 연구의 논문을 통해서 내용을 발췌해 왔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연삭 입자 크기와 공구 압력이 증가할수록 소재 제거율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자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공구 압력이 일정 수준 높아지면 소재 제거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 왼쪽에 나와 있는 메쉬 넘버는 마이크론 환산표를 통해 메쉬 넘버가 클수록 마이크론 크기가 더 작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그래프를 봐야 합니다. 이렇게 입자 크기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공구 압력이 일정 수준 높아지면 소재 제거율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현상은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낮은 공구 압력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공구 압력이 적정 수준 이상 증가하면 공구와 공작물 사이의 간극이 연삭 입자 크기보다 작아지면서 연삭 입자의 공급이 억제되어 공구와 공작물이 직접 맞닿게 됨에 따라 초음파 진동이 공작물에 곧바로 전해져서 생기는 현상으로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가공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소재 제거 목적으로는 연삭 입자 크기가 큰 것을 사용해야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입자 크기가 클수록 소재 제거율은 증가하였으나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일정 수준의 공급력이 가해지면 소재 제거율이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응용 분야입니다. 이전에 말한 것처럼 반도체 및 전자기기, 의료기기, 항공우주 분야, 자동차 산업 등 정밀 가공이 필요한 곳에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가 존재했는데 바로 초음파 가공기의 큰 업체인 DMG몰이는 한 대당 2억 7,910만 3천 원입니다. 이렇게 단일 제품 가공 및 낮은 재료 제거율로 대량 생산에는 적합하지 않고 고가의 장비로 수익성을 연결하기 어려움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음파 가공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닌 기존의 공정에 결합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했고, 추가적으로 소재에 따라 진폭 및 주파수 제어가 재료에 따라 실시간으로 제어가 가능하다면 생산 속도를 최적화하여 높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으로 피에조 소자를 이용한 초음파 가공 공정에 대한 설명을 한 문승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